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 코, 귀를 보면 치매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 기억력 장애를 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뇌신경의 그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 치매 질환을 겪고 있는 주변의 가족들이 그 환자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괴로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상당히 우리 건강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일찍 발견을 해서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은 진행을 상당히 막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치매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까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로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뇌세포 자체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사항이니까요. 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상으로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은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와 진단,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귀 먼저 보겠습니다. 눈, 코, 귀라고 했는데 귀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을 봤을 때 이렇게 귀 주변에 귓볼에 주름이 없는 경우에는 치매 확률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귓볼에 주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귓볼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을 정도면은 이쪽 혈관은 이제 뇌혈관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뇌 전체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뇌에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뇌 위축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귓볼의 주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가족분 중에 연세가 있는 65세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 중에서 귓볼에 주름이 많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귓볼에 주름이 많으면서 기억력 장애나 뭐 건망증 이런 게 좀 있다면은 어, 특수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몸 상태를 체크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검사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눈을 보면은 어, 혈관 상태를 알 수 있고 눈 중에서도 이렇게 안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시신경하고 혈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혈관이야말로 바로 뇌혈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태가. 그래서 이런 혈관 상태가 어,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황반하고 요 전체가 망막인데 이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 그 눈의 혈관 및 망막 황반 상태이고요. 오른쪽처럼 이게 중증 그 황반 변성이 있는 상태인데 왼쪽하고 다르게 이렇게 노랗게 찌꺼기 같은 지방 덩어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드루젠이라고 하고요. 이 드루젠이 크기가 클수록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황반 변성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눈에 있는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눈에 드루젠이 많은 경우에는 뇌혈관에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 혈액순환 장애도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확인을 하면은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 드루젠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에 그 냄새를 맡는 후각 신경이 이렇게 상실이 되면은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분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냄새를 잘 못 맡는 뭐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 감염에 걸려가지고
코 점막에 이상이 있어서 냄새 못 맡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뭐 비염도 없고 코로나 합병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냄새를 잘 못 맡기 시작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뇌 쪽에 후각 신경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그런 염증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서 후각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치매로 진행할 수 있겠고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건망증 같은 그런 게 있을 때에도 이미 후각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이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에도 치매의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빠르게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의 종류를 뭐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 미상이고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혈액순환, 뇌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고, 그리고 이게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가 한 10% 이상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랑 이게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가 어, 중요한 것이고요. 알츠하이머병도 혈관처럼 뭐 뇌졸중처럼 심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좀 동반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그 단계별 증상이 있는데요. 먼저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65세 노인 중에서 10명 중 1명, 즉 10% 정도의 환자들이 있고요. 65세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치매 단계가 해당이 되고 85세 이상이 되면 거의 50%의 확률로 치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85세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이제 뇌세포가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 치매 원인 한 70%, 뭐 6, 70% 정도 차지하고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제 건망증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 기억 장애로까지 이렇게 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길을 나섰다가 집에 못 돌아오기도 하고 길을 잃고 이렇게 뭐 실종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우울증하고 공격성 망상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고 보행까지 장애가 생기는 이렇게 치매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에는 보면은 이 치매 단계는 이제 누구나 쉽게 저 분이 이제 치매가 있다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미 이 건망증과 같은 이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게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 전에 무증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단계일 때도 어떤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때 그 원인 물질, 결과 물질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무증상에서 경도인지 장애, 치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빨리 치료했을 때 그 진행 단계를 천천히 늦출 수도 있고요. 좀 더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요 단계, 이런 중간 단계에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다시 정상 단계까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뭐 흔히 뭐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 몇 월, 며칠인지 자주 헷갈린다. 그리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려서 물어보고 찾은 적이 있다. 대화 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 자주 약속을 잊어버려서 곤란한 적이 많아졌다. 물건을 살 때 구매 목록에서 한두 개를 빠뜨린다. 자주 마주쳤던 지인의 이름 또는 물건을 말할 때 머뭇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보다 방이나 집안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등등 이런 질문 설문지상에서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적극적인 검사와 예방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에서 이제 정상인 단계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도인지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치매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유발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플라크를 형성해서 뇌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는 그런 상태를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정상적인 이렇게 한 가닥의 그 단백질 모노모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염증 반응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올리고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이 뭉치면서 꼬이는 상태가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더 꼬이기 시작하고 뭉치고 그렇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 피브릴을 형성을 하고 요게 이제 플라크 덩어리가 돼가지고 뇌 혈액순환이나 뇌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라고 하는 이 물질이 그 치매가 생기기 전에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기 전에 이 수치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 것을 보고 치매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확인해서 이 수치가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매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게 된다면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상태라면은 적극적인 그런 원인을 치료를 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라고 하는 이 물질을 검사를 하는 것이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어,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이 검사 수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알츠온이라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알츠온 검사가 바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서 이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78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까지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0.78부터 0.93까지는 경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0.93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위험군, 경계, 중간 단계, 고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 경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저위험군으로 떨어뜨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모 검사도 하지만 그 저희 기능의학적으로 또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중금속 검사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기억력 장애가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했던 말을 반복을 하고 잘 기억을 못하고 자꾸 했던 내용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 병원에 방문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인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 중금속 중에서 수은하고 납, 비소 이런 중금속이 상당히 높게 검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 환자는 수은이 상당히
높게 상당히 기준치가 3인데 9.4까지 상당히 높게 검출이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 중에서 치매와 관련 있는 중금속은 바로 수은하고 납하고 알루미늄이 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은하고 납 두 가지가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은을 보면은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인이 있지만 이 수은이나 납이랑 알루미늄은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뭐 기억력 저하, 치매, 뭐 파킨슨, 여기 이제 치매라고 아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이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수은이 많다면 당연히 수은을 빼주는 치료를 해야겠죠. 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여기서도 바로 치매, 기억력 장애, 뭐 파킨슨, 인지기능 장애, 뭐 언어 장애 등등 다양한 그 신경계, 뇌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납입니다. 그래서 납도 검사를 해서 빼주는 것이 상당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금속 중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금속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 이렇게 수은이나 납, 알루미늄은 꼭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독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뭐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뭐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뇌혈류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가 있는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앞에는 뭐 중금속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도 있었습니다. 환자 나이가 63세였지만 혈관 나이가 69세로 상당히 많이 좀 증가되어 있는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얀색 영역이 정상이고요. 회색은 경계고 노란색은 동맥경화인데 이 동맥경화와 회색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혈관 나이는 한 6년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이 환자의 문제는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다리 혈압이 팔 혈압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보다 오히려 다리 혈압이 낮습니다. 이렇게 낮게 된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그렇게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리 혈압이 이렇게 낮은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비율이 이렇게 0.9 이하로 다리 혈압 나누기 팔 혈압을 했을 때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상당히 동맥경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기능의학 검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리고머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 이게 15년 전부터 미리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를 해서 동맥경화, 혈관 나이, 그리고 중금속은 아까 뭐가 있었죠? 수은이랑 그리고 납이랑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금속이 많은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안저 촬영을 해서 그 드루젠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망막의 혈관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또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이런 뇌 신경계 질환, 치매와 같은 파킨슨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에 세균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가스 냄새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곰팡이 등과 같은 유해균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균 검사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환자분도 많이 있고 환경 호르몬도 이렇게 많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분해 검사를 해서 오메가3 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오메가7하고 오메가9도 떨어져 있으면서 오메가6 비중이 높거나 트랜스 지방 비중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서 치료는 결국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특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의학 검사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